지금 오늘 가장 큰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인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다시 계속 민주당이 이 국회에선 폭주하고 또 그 국회를 방탄용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했던 결과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재명 부결의 예행 연습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었죠. 네.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안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증거인멸 문제 때문에도 영장 청구가 계속될 것이고 그만큼 또 체포동의안 문제는 계속 본회의에 상정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풀이되고 네. 내년 총선은 다가오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다시 한번 당선되는 것인데 그렇죠.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해지지 않을까요? 예.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공당으로서 법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각종 문제는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이요. 네. 경기지사 때 네. 이럴 때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탄압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한테 가서 항의해야죠, 그럼. 그리고 가장 의혹을 제기했던 분은 대선 후보 경선 때 맞서 싸웠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예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장외 집회까지 하면서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계속 밝히고 있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할 때 이번엔 부결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번에 또 체포영장이 또 날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혐의가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가결이 가능할까? 이런 또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가결보다요. 저는 최근에 이제 권노갑 전 의원이나 네. 또 그다음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네. 발언을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 번이니까 네. 부결됐지만 그 다음에는 네. 이재명 대표가 나가야 된다.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원로들이 자청해서 나가라.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너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감추죠? 억울하다면서?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풀어야죠, 본인이. 네. 그렇게 당당하다고 그랬으면 가면은 당연히 구속영장 기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추론컨대 당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민주당이 혹시 분열될 수도 있다. 또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런 뭐 대안 주자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연말쯤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될 수 있다고 봐요. 연말. 오래전부터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김남국, 김용민 이런 네. 철험의 중심의 강경파 의원들을 봤을 때는 안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떠날 수도 있을 거다. 아하. 예, 그러면서 정계 개편에 막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제 뭐 여러 당을 과거에 네. 취재를 했을 때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별로 주저하지 않거든요. 그죠. 분당 전문가들이에요. 예. 신당 전문가들이고. 신당 기술자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는 총선을 도저히 치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결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하. 방법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안 놓을 것이고. 안 놓을 거니까. 그러면 나가서 딴 살림 차려야 된다. 예. 아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여당 쪽으로 잠깐 와보면 네. 이제 이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그러니까 지명됐다가 바로 28시간 만에 사퇴하는 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 봐주겠냐 아니면 검증 부실이냐 이거 갖고 야당도 공세를 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좀 반성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기사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요. 네.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이 바로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를 총괄하는 지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이 직을 맡을 수 있을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이 학교 폭력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큰 병폐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로 이번 계기로 그 어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 상황에서도 이 문항이 들어가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검증에 반드시 학폭도 넣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의 학폭 문제는 피해 학생에게 정말 평생을 두고 가슴에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가 네. 되고 예. 많은 분들이 그걸로 고통을 겪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치유가 잘 되지 않더군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놀란 것이 이런 어떤 그 학교 폭력 논란의 당사자가 대학에 수시 전형은 안 되지만 정시에는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대학 측이 네. 입시 전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당으로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도 잘해야 되고 또 총선 전략도 잘 짜야 되는데 앞으로의 여권의 국정 운영과 총선 전략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그리고 정책이겠죠. 예. 네. 인물과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의 기준을 그만큼 끌어올려야 된다. 예.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뭐 음주운전이나 또 어떤 세금 체납, 또 성문제 같은 파렴치 범죄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강화하고 예. 이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지도부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래야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과 관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연금, 교육에 대한 3대 개혁, 그리고 네.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 지형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여당은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건 고통이 뒤따르는데요. 당장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이 연금 개혁과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된다. 그래서 개혁하는 정부 여당의 이미지 그리고 실질적인 모습 이런 걸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그렇죠. 총선 전략이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지도부 선출을 제대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 조수진 의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정권 교체도 해냈고 많은 곳에 지방 권력 교체도 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 교체는 미완의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지도부가 돼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 지형을 바꾸는 완전한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